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는요, 최근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중동 전쟁, 이스라엘, 이란 충돌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요. 한 주간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녹화일은 6월 24일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 양국의 긴장도는 최고조였죠. 휴전 소식 전 새벽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11일째 이어졌던 어제 미국이 공습했던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을 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정부 시설도 타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며 공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쿰 지역의 위기관리당국 대변인도 앞서 침략자가 포르도 핵시설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원자력청 관계자의 발표대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었다며 미국이 전날 이곳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로도 핵시설은 전날 미국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X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기관을 전례 없는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100개가 넘는 폭탄이 동원된 테헤란 공습의 목표물에는 준 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 본부, 테헤란 북부의 에빈 교도소, 팔레스타인 광장의 이스라엘 파괴 시계탑,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보안 조직 등이 포함됐습니다. 카츠 장관은 정치범과 이중 국적자, 서방과 연계된 죄수들이 수감된 에빈 교도소를 정부 탄압기관으로 규정했는데요. 교도소 측은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빈 교도소에서는 현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 등이 수감돼 있고요. 이라는 에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서방과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 본부가 IRGC 핵심 군사기지 중 하나라며 정권의 안정 유지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타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차 장관은 이란 독재자는 이스라엘 국내 전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후방을 방어하고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스라엘과 이란 12일간 진행해온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라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쯤 올린 이 글에서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을 종료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결국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각 휴전 기간 상대 측은 평화롭고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24시간 후에 전 세계는 10일 동안 진행해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미군이 지난 22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 버스터 등으로 공격한 뒤 이틀 만인 23일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 공격 전에 공격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 등에 알렸고 대상도 카타르의 미군 기지로만 제한하는 등 자제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방산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는데요. 방산주들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휴전이 접어들면서 장 초반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반쯤 풍산은 전거래일 대비 13.75% 떨어진 11만 7,300원에서 거래를 기록했고요. 같은 시간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주 약세는 중동 긴장 완화에 따라서 매도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해당 종목들은 그간 중동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할 때마다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강세를 보였던 우리 방산주들이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글로벌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동 지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전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산 기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기반 도구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관련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각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산기술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방위산업과 연계된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는 올해 주가가 80% 이상 상승하면서 이 시장 가치 3,25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통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즈보다 4배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방위산업 기업들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급망 확보, 주요 계약 체결, 그리고 직접적 생산 참여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론 및 항공 전자장비를 다루는 A로는 주요 부품 및 원자재 공급자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전략적 협력과 인수로 해결책을 모색 중인데요. 헬싱은 독일 복합항공기 제조사 그룹 항공을 인수하고 스웨덴 사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기업 안드릴도 아드라노스 인수와 함께 독일 라인메탈과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용 드론 개발에 나섰는데요. 유럽연합의 금융대출기관은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계획을 기존보다 3배 늘려서 30억 유로로 확대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유럽의 안보 및 방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주요 방산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들에게 간접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긴장 상황이 방산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제품을 실험하고 개선하며 빠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수선함 속에서도 방위기술 산업은 앞으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동 휴전 합의 소식에 국내 방산주만 약세로 돌아선 건 아닌데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정유, 해운주도 오늘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크게 완화된 모습을 보이니까요. 국내 증시에서는 정유, 해운, 방산 이 업종의 주가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일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요. 중앙 에너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27.13% 하락한 17,670원의 거래를 기록했고요. 이 종목은 전날 중동 갈등 격화로 인해서 24%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한국 ANKUR 유전, 흥국석유, SO일 등 주요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해상 운임 인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등 해운주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였던 풍산홀딩스, LIG 넥스원, 빅텍,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도 동반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은 중동 위기 격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상승했던 정유, 해운 업종과 이 군사 갈등 수혜를 기대했던 방산 업종의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재가동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1년 만에 800선을 넘어섰죠. 이 중동 휴전에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호재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24일 장초반 코스피가 급등해서 3,080대에서 급 3,080대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을 넘어섰었는데요.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 오른 3,061.14로 출발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순매수세가 강세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을 폭격한 미국의 제한적인 보복 공격으로 응수하면서 고조됐던 중동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8% 이상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24일 아시아 각국 증시가 장중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이 각국 증시에 훈풍이 된 건데요.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전일 대비 상승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정도를 봤을 때요. 니케이 225 지수는 전일 대비 1.15% 상승한 38,796.71을 기록했고요. 도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히타치, 닌텐도 등이 상승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같은 시각 블룸버그 집계 기준 145.41엔으로 전장 대비 0.51%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역시 장중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 1시 정도를 기준으로요. 전일 대비 1.08% 상승한 3,418.1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공산은행, 농업은행, 신화에너지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지수 역시 항생 지수는 전일 대비 1.95% 오른 24,150.55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차이나 모바일 등이 상승 거래가 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 국내의 산업계도 일단은 한숨을 돌린 모습입니다. 다만 종전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고요. 아직 곳곳에 통상 변수를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한 후에 미국까지 개입해서 전쟁이 확산하면서 국내 산업계 우려가 증폭됐었죠.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요. 액화 천연가스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곳을 지나듭니다.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 71.5%인 가운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일 기준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68.51달러로 전장 대비 7.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0일 종가 비교하면 11.83%가 떨어지면서 급등세를 되돌렸는데요. 국제 석유시장 변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유 관리에 나선 석유업계는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낮아져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가 내려서 일단 한숨 돌린 것은 맞지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서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지나는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도 운송 측면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비와 같은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가 이 선박 운항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경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동거리가 대폭 늘어나서 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쟁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왔는데요. 다만 완전히 종전이 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에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기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서 에너지, 무역, 공급망 이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은 항상 유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왔었죠. 이 유가 가격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죠. 한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 쇼크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국제 유가는 향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 반영 시차는 통상 2, 3주가 걸리는 만큼
당분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값은 강세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2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과 함께 국제 유가는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양국 간 휴전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한때 뉴욕 유가는 65달러 아래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이달 셋째 주 기준 휘발유의 경우 전주 대비 리터당 7.8원이 오른 1,635.5원,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7.6원 오른 1,498.2원이었습니다. 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주에 각각 리터당 1,627.7원, 1,490.6원으로 올 들어 주간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세계 경기 둔화,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영향으로 계속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자 강세로 돌아선 건데요. 지난주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6.6달러 오른 74.7달러를 나타냈고요. 국제 휘발유 가격은 5.6달러 상승한 84.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유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 유가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의 시차는 2에서 3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중동 분쟁 격화가 국제 유가가 오른 만큼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국내 기름값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서요. 이 정부도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서 오는 8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발전 연료 개별 소비세, 액화 석유가스 할당 관세 조치도 6개월씩 연장되는데요.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심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기존 휘발유 15%에서 10%로 경유 LPG를 23%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인하율을 적용하면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집니다. 정유사들은 중동 리스크에 대비한 이 대비책으로 중동산 원유 외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수년 전부터 미주산 중진류를 고부가가치 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전환하는 고도화 설비에 지속 투자해 왔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 사태에 대비해 수입처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요. 미국과 이란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자 암호화폐 시장이 급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4일 오후 기준으로요.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6.19% 증가한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1,324억 달러로 10.5% 감소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37로 여전히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은 가격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했고 국제 유가도 7% 급락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란의 카타르 미 공군기지 공습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인 사상자가 없고 이란의 보복은 예상보다 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이 지역 평화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이를 확전 자제 신호로 해석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 공격에 대한 대응일 뿐 긴장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후 기준 5.1% 상승한 10만 3,759달러로 가격 회복을 보였고요. 이더리움은 9.57% 급등한 2,3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솔라나는 10.73% 상승한 141.1달러, XRP는 8.25% 오른 2.08달러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BNB는 633달러로 4.96% 상승했고요. 이 도지코인은 10.14% 급등한 0.1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카르다노 역시 11.96%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그룹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최대 4억 달러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회사는 23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주식 및 장기 전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밝혔는데요. 데빈 누네스 CEO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식, 전략적 계획에 대해 신뢰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입된 주식은 모두 폐기가 됩니다. 이 회사는 자사주 매입이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약 30억 달러의 현금 보유액을 기반으로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 5월 3호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위한 자금도 마련했는데요. 또 회사는 지난주 DRW로부터 받은 1억 달러 투자를 비트코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ETF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이날 오전 거래에서 3% 이상 상승하면서 18.39달러까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미국 자회사의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출자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회사는 2027년 말까지 총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플래닛은 미국 현지 자회사의 비트코인 준비금 운영 강화를 위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해당 자금은 모두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회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기반 재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래티지에 버금가는 대규모 보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타플라닛 측은 2027년 말까지 총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간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엔 코인 ETF 관련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나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최근 혼조세를 나타냈던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됐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23일 영국 자산운용사 파사이드 인베스터스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총 3억 5,06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로써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1억 70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요. 유출세에서 벗어나 이 전환점을 맞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 가운데서는 블랙록이 IBIT가 2억 1,76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고요. 피델리티의 FBTC가 1억 57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프랭클린 등 다수의 ETF에서도 소폭의 유입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크레이스케일의 GPTC에서는 570만 달러가 유출되면서요. 여전히 자금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순유입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더리움 ETF의 경우 피델리티의 FETH가 6,050만 달러로 가장 큰 유입을 기록했고요. 블랙록의 ETHA도 2,58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 유입이 관측된 가운데 지난 20일 1,900만 달러가 순유출됐던 상황에서 흐름이 반등한 점이 주목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지난주 ETF 시장에서 나타났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난 17일 GBTC와 FBTC에서 각각 2억 달러 이상의 유출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최근 이틀간의 순유입 전환은 뚜렷한 분위기 반전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ETF 자금 유입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순유입세가 지속될 경우 단기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장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주목하고 있고요. 이들 경제 지표가 ETF 자금 흐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저희 경계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